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문에 글쓰기로 문기부 장관 상을 타보기도 했습니다. 글쓰기를 하다 보니 시 공부도 하고 소설, 수필이라는 것도 써보기도 했죠. 그런 때문인지 학창시절 문예반 활동에 참여하여 확보에 글을 발표해 보기도 했죠. 그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를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글쓰기 취미 탓인지 직장에서도 글을 사보에 투고하여서 글솜씨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당시 시를 쓴답시고 하면서 펜만 잡으면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신문사마다 신춘문예 투고가 있어서 이른바 문인등단을 한다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지만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도대체 문단에 등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기는 했죠. 학생 시절, 문예반 시절, 그리고 김동리 선생이 서울시내 문예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김동리 선생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화 한마디도 못하고 자작품 발표를 할 때 나가서 작품 발표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김동리 선생이 생전 처음 내 작품 낭독평을 하시면서 하신 격려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날 어떻게 쓰면 시를 잘 짓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항상 시를 짓든 무슨 글을 쓰든 그분의 말씀 중 아직도 귀에 쟁쟁한 부분만을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시 쓰는 것은 처음부터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면서, 시를 잘 쓰려면 우선 유명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시를 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시는 느낌인데 많은 시를 읽어보지 않고는 느낌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지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셨죠. 김동리 선생은 시든 소설이든 모든 예술작품도 그렇지만은 단순히 여러 줄을 모아놓기만 한다고 하나의 예술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작품의 모든 것을 하나의 질서에 녹아내려서 시경의 시를 읽는 독자가 감동을 주고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는 새로 만들어진 유기체와 같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를 짓는 방법이라도 따로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동리 선생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를 잘 지으려면 물론 그 첫째가 남의 시를 많이 읽어보는 것이 그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 시를 많이 직접 지어보는 것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두리뭉실한 선생의 시작법 설명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 학생은, 선생님, 단순히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죠. 다음은 그 김동리 선생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첫째, 남의 시를 열심히 읽고 쓰라. 두 번째, 그냥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시의 첫 구절 몇 줄 읽어보다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시인가 아닌가 작품 선택이 중요하다. 세 번째, 그 시가 어떤 시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 그 다음부터 자기도 그 작품의 표현을 모방해서 직접 써보라. 다섯 번째, 그 다음은 그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골라서 그 표현을 반복해서 써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작품을 완성하되 반드시 그 완성된 예정 작품의 구절을 넣는 것을 넣고 뺄 것은 빼야 하는 이른바 태고라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블로그에 많은 글을 써봤지만, 특히 시를 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남의 시를 읽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시를 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시는 읽어야 하고 그 느낌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 느낌 속에서 그 작품에서 말하는 그 글솜씨 속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나도 그런 이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시는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대체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로는요, 어떤 사물을 보면 사물의 모습이나 그 사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리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단계요, 우선 눈에 전개된 것도 표현해 보고, 네 번째 단계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눈앞에 전개된 것을 통해서 눈앞에 전개되지 않은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시를 짓는 대상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글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난 느낌을 그대로 쓰되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든가 매력이라든가 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프랑스 시인 장콕도의 아주 짧은 글을 우선 읽어보기로 합시다. 그 시를 감상한 후 다음 편에는 여러 시를 차례로 감상도 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기는 한 개의 조개 껍데기, 그린 바다의 물결소리요. 단 2줄입니다. 단 2줄이지만 깊은 뜻이 있죠. 이 짧은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물론 느낌이야 다 다르시겠지만은 읽어보면 이 시의 낭독의 느낌은 그 글의 맛이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 시의 느낌을 보면은 바닷가 한 곳에 어떤 떨어진 조개가 바닷물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시인이 설명하라는 것과 같은데요, 뭔지 빨리 잡히지 않지만은 무슨 뜻인가는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은 이렇게 얼른 알아채기는 어렵지만은 그 시의 의미를 뭔가 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하도 오묘한 것으로 보여서 시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글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강의를 오늘은 이만하고 제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내 유명 시인들이 지어낸 시를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back a year ago.